손흥민. 손흥민 좋아요. 손흥민 속도 붙입니다. 자, 손흥민. 오른쪽에 쿠루셉스키. 손흥민 오른쪽으로 왔어요. 아예 페리시치를 피해서 왔습니다. 손흥민 안쪽 들어가고 들어옵니다. 왼발. 이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자, 손흥민 선수가 차고 자 누구 머리를 맞출 것인지. 좋아. 페리시치. 야. 송패 합작골이 나올 뻔했네요. 야 포로야 최소한. 아니 넌 아니지. 케인이 찰 것 같긴 한데. 네. 포로가 연습 때 많이 넣었나? 뭐 그랬을 전술일 수는 있겠지만. 야 포로 뭐 넣으면 하면 없는데. 근데 약간 전반적으로 약간 그냥 눈치가 없는 친구 같긴 하거든요. 아 손흥민 좀 찾아. 갑니다. 뭐야? 오! 포로야 미안해. 포로야 미안하다. 포로야 미안해. 야 너 잘한다. 포로야 미안해. 에? 네가 축구를 못하는 줄 알았더니 킥을 잘 차는구나. 어우 야. 자,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손 봐야지. 왔다. 손흥민. 왼발. 포로 살렸어요. 손흥민 골대샷. 포로 패스. 포로. 히메네스. 오. 아다마 트라오레. 와 이렇게 먹나요? 아다마에게 먹습니다. 와 울버햄튼이 81분에 앞서갑니다. 멋있게 먹었는데 야 이거는 충격적인데요. 이 실점은. 축구 진짜 모르네요. 예. 토트넘이 울버햄튼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패배였습니다. 경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경기를 지배를 했고요. 그런데 경기 뭔가 좀 득점으로 가는 과정들 굉장히 잘 풀릴만 하면 그때마다 상대 선수가 다치면서 경기 흐름이 끊어지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 1차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고 2차적으로는 두 차례나 슈팅이 골대를 맞았습니다. 포로의 프리킥 슈팅이 골대를 맞았었고 또 손흥민 선수의 슈팅 역시 골대를 맞으면서 토트넘이 좀 운이 따르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슈팅 수 22대 8로 앞선 경기를 무득점으로 패배를 했다는 것은 토트넘의 마무리 능력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날 토트넘이 외곽에서 슈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팅을 좀 난사라고까지 하긴 그렇습니다만 박스 안쪽을 공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고요. 그 핵심에는 바로 해리케인이 있었습니다. 이날 해리케인이 그 상대팀의 로페테기 감독의 전략에 완전히 꽁꽁 묶였어요. 전반전에는 울버햄튼이 보통 이제 4백을 쓰는데 이날 그 미드필더 레미나 선수를 사실상 3백의 중앙으로 배치를 하면서 해리케인 전담 마크를 시켰습니다. 전반전에 해리케인 슈팅이 연계였어요. 후반전에 그러니까 전반에 그렇게 레미나 선수를 정말 모든 걸 다 받쳐서 뛰게 만들고 후반에는 이제 교체를 시켰는데 그 뒤로도 울버햄튼의 수비가 해리케인을 번갈아서 계속 맨마킹을 하고 케인이 박스 안에서 절대로 볼을 못 건드리게 박스 밖에서 잡더라도 계속 골문을 등진 상태에서 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법은 케인이 아예 내려와서 뭐 2선에서 배급하는 역할 평소하는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사이드로 빠져주는 건데 전반전에 밑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레미나가 따라오니까 케인이 어떻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레미나 선수가 정말 터프하게 수비를 했고 그리고 이날 또 주심이 몸싸움에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기 때문에 케인이 꽁꽁 묶였었습니다. 또 좌우로 빠지는 움직임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페리시치하고 포로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토트넘은 페리시치, 손흥민, 클루셉스키, 포로, 가운데 케인 이렇게 5줄로 수비를 보통 하잖아요. 그 사이드로 빠져주면 손흥민이 했던 클루셉스키가 됐든 이렇게 들어가주면서 스위칭이 좀 되면서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부분이 잘 시도가 덜 됐습니다. 어쨌든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토트넘이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경기였어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전반 5분 만에 오른쪽에서 안쪽 들어가면서 그 왼발 그 감차슛 굉장히 좀 그 좋은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토트넘이 전반 20분 동안에만 슈팅을 6개를 했어요. 그만큼 초반에 압도적으로 밀어붙였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골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일단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흐름이 끊겼습니다. 끊기고 하면서 폼이 올라올 만하면 다운되고 다시 만들어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흐름을 제대로 타질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골이 없이 후반전까지 돌입이 됐고, 여기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날 저는 감독 싸움에서 울버햄튼이 이겼다고 보거든요. 울버햄튼은 감독이 세운 게임 플랜대로 명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레미나의 활용,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자마자 2명을 교체하고 또 적절한 시점에 3명을 교체를 하면서 비교적 이른 시간이었어요. 부상자가 더 나올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감수하면서도 70분께에 공격적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키면서 과감하게 전술 변화를 펼쳤고, 그 시기부터 토트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빨간 게 울버햄튼이고 파란 게 토트넘입니다. 후반전 초반 그리고 3명 교체가 이루어진 뒤에, 그러니까 하프타임 교체 이후에 울버햄튼이 흐름 가져갔고 70분께에 3명을 교체한 이후에 경기 끝날 때까지 울버햄튼이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선수 교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술도 뭐 3백, 4백 변화 주고 공격 쪽의 위치도 뭐 좌우 바꿔주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감독의 벤치 전략이 경기 흐름 바꿨는데, 토트넘은 이날 선수 교체를 굉장히 늦게 했어요. 일단 교체 카드 자체를 뭐 3장밖에 쓰질 않았고 그나마 굉장히 늦게 투입을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 상대가 변화를 한 거에 맞대응을 하는 것도 맞대응을 하는 거지만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특히 이날 포로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세피스에서의 킥이나 이런 건 좋았지만 측면 쪽에서 수비에서 굉장히 좀 버벅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공격이 올라갔을 때도 좀 뺏겼을 때 커버가 늦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얄이 몸 푸는 걸 보면 몸이 안 좋아서 선발에 뺀 것 같긴 한데 충분히 뛸 수 있는, 결국 들어왔지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좀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날 호이비에르드하고 스킵 조합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 두 조합이 좋긴 했지만 이날 둘 다 공격적으로 빌드업에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옆이나 뒤로 패스를 많이 줬고 또 그쪽 중앙 쪽에서 거쳐가는 플레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물론 부상자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날 결국 히샬리송하고 모우라하고 로얄이 들어왔는데 그 외에도 뭐 파페사르도 있었고 뭐 에릭 다이어도 있었고 뭐 단주마 같은 경우도 있었고 좀 다양한 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카드를 결국 90분 경기 끝난 뒤까지 2명밖에 쓰지 않았던 부분, 2명을 남겨놓고 쓰지 않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콘테 감독 축구가 이제 예측 가능하고 경기 중에 변화를 좀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지만 그게 상대에게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경기 내용이 좋은데 흐름을 계속 쭉 가져가지 못하고 줬다 뺐다 하는 이런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뭔가 마침표를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상대가 계속 그렇게 변화를 주고 토트넘의 흐름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거기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울버햄튼은 지금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강등권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굉장히 선수들이 정신적인 무장이 잘 돼 있다는 걸 이번 경기에 보여줬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이제 이 경기에는 없었습니다. 스트레니 소코치가 이 경기까지는 벤치에 앉았었고 이제 오늘 들어와서 밀란전부터 벤치에 앉을 것 같긴 한데, 저 벤치의 영향력, 벤치의 어떤 그 의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경기였고요. 순위표를 보시면 토트넘이 이번 경기 이겼을 경우에는 승점이 48점까지 올라가면서,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경기를 덜 하긴 했지만 승점 1점 차로 3위 맨유를 따라붙게 됩니다. 게다가 5위 뉴캐슬이 이번 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졌기 때문에 탑4 자리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지금 강등권에 임박해 있던 울버햄튼에게 좋은 경기를 하고도 경기 흐름을 잡지 못하고 막판에 상대의 교체 전술에 완벽하게 농락을 당하면서 이거는 벤치의 패배죠. 네. 상당히 아쉬운 그런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하반기 레이스에서 꽤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치명적인 패배가 아닌가. 아스날이 뭐 다른 경기입니다만 0대2로 지고 있다가 교체하고 하면서 추가 시간에 2대3으로 3대2 역전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1위 팀인지, 토트넘은 왜 탑4 유지도 쉽지 않은 팀인지를 동시간대에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보면 뭐 다이어를 뺀 경기가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뭐 합니까? 경기를 못 이겼는데 참 포스터 골키퍼는 할 만큼 했습니다. 세이브도 많이 했고 근데 전체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꼭 이겼어야만 하는 경기,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경기에서 승리를 못 가져갔기 때문에 지난 FA컵 탈락에 이어서 요거는 좀 충격이 좀 꽤 있는 연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현지 반응 모아서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빠.